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 나서 한참 동안 여운이 남는 영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혹은 잠들기 직전에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영화.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바로 그린북입니다. 먼저 이 독특한 제목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그린북이란 무엇일까요? 그린북은 실제로 존재했던 책입니다. 정식 이름은 니그로 모터리스트 그린북. 1936년부터 1966년까지 무려 30년간 미국에서 실제로 출판된 여행 안내서예요. 그런데 이 여행 안내서에는 아주 특별한 독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흑인 여행자들이었어요. 흑인이 안전하게 묵을 수 있는 호텔, 흑인을 받아주는 식당, 흑인이 들어가도 되는 이발소. 이런 것들을 지역별로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면서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서 잠을 잘 수 있는지를 따로 책으로 확인해야 했다는 것. 그게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슬프지 않으신가요? 그 슬픈 현실 속에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2018년 개봉한 그린북은 감독 피터 페럴리의 작품으로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1962년 실제로 있었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영화로 옮긴 겁니다. 이 영화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첫 번째 주인공은 토니 발레론과 애칭 토니 립입니다. 배우 비고 모텐슨이 연기한 이 인물은 뉴욕 브롱크스 출신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에요. 직업은 나이트클럽 경비원 겸 동네 해결사. 주먹이 좀 세고 입이 좀 거칠고 약간의 허세도 있죠. 먹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비고 모텐슨은 이 역할을 위해 체중을 상당히 늘렸는데 영화 내내 이어지는 그 왕성한 식욕 장면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올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토니는 처음에 편견을 가진 사람이에요. 악의적인 차별주의자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시대의 편견을 고스란히 품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죠. 두 번째 주인공은 닥터 돈 셜리입니다. 배우 마허샬라 알리가 연기했으며 이 역할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았어요. 실존 인물인 돈 셜리는 당대 미국 최고의 클래식 재즈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카네기홀 위층에 혼자 살고 3개의 박사 학위를 보유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교하고 품격이 있어요.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항상 단정한 차림에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토니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인물이죠. 학력도 피부색도 말투도 식성도 사는 방식도 심지어 음악을 대하는 태도까지. 이 두 사람이 가진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이 영화를 보면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62년) 뉴욕. 토니 립은 단골 나이트클럽이 잠시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습니다. 살림이 빠듯해진 상황에서 어딘가로부터 연락이 와요. 닥터 돈 셜리가 운전기사 겸 경호원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셜리 박사는 남부 순회 콘서트 투어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미국 남부는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도 흑인이라면 공연 후 숙소에서 쫓겨날 수 있었고, 화장실도 따로 써야 했고, 식당 입장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든든한 백인 운전기사가 옆에 있어야 했던 겁니다. 사실 토니는 처음에 좀 꺼려했어요. 집에 흑인 일꾼이 잠깐 들렀을 때 그들이 쓴 컵을 몰래 버릴 정도로 그에게도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필요했고 결국 일을 수락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린북을 손에 들고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납니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깊은 남부로 내려갈수록 차별은 더 노골적이고 더 위험해져 갑니다. 영화 속에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펼쳐집니다. 셜리 박사가 옷가게에서 정장을 사려다가 흑인은 입어볼 수 없습니다는 말을 듣는 장면. 공연장 측에서 연주는 해도 되지만 우리 식당에서는 드실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하는 장면. 경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 봉변을 당하는 장면. 그때마다 토니가 나섭니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재치 있게, 때로는 그냥 주먹으로. 그의 방식은 우아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토니는 조금씩 변해갑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었는데,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셜리 박사의 품격과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고독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셜리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거리를 두고 혼자 살아왔던 사람이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있는 토니에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영화 중반 빗속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차가 길가에 멈추고 셜리 박사가 갑자기 차 밖으로 나가 빗속에 서 있어요. 토니가 따라 나와 왜 나왔냐고 묻자 셜리 박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낮고 천천히. 나는 흑인들에게도 충분히 흑인이 아니고 백인들에게는 흑인이고 남자들에게는 남자가 아니야. 그럼 나는 도대체 뭐야? 최고의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이 정작 그 건물 화장실조차 쓸 수 없는 사람이 어느 세계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살아온 그 외로움. 그 한마디 안에 평생이 담겨 있어요. 마허샬라 알리의 연기가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 3가지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천천히 쌓이는 우정입니다. 이 영화의 우정은 전혀 억지스럽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친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장면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치킨 장면이에요. 토니가 드라이브 스루에서 치킨을 사서 먹으면서 박사에게도 권하자 셜리 박사는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그런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잠깐의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어요. 그리고 묵묵히 다 먹은 다음 창문 밖으로 슬쩍 뼈를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박사가 얼마나 풀어졌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작은 행동 하나로. 두 번째는 편지입니다. 토니는 여행 중 집에 있는 아내 돌로레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글이 서툴러요. 문장도 엉망이고 표현도 투박하죠. 그걸 본 셜리 박사가 슬며시 편지를 고쳐줍니다. 처음엔 토니가 멋쩍어 하지만 여행이 계속될수록
두 사람이 함께 쓰는 편지는 점점 아름다워져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토니에게 아내 돌로레스가 말합니다. 이 편지들이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었어요 라고. 그러면서 셜리 박사를 향해 꼭 끌어안는 장면이 나와요. 박사가 조용히 딱 한마디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평생 혼자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온기를 느끼는 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장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대사도 없고 극적인 반전도 없어요. 그냥 긴 여정이 끝난 자리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고 나면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비어있던 자리가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은 그 감각. 그게 이 영화의 마지막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따뜻한 우정 이야기로만 읽기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영화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던지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셜리 박사는 어마어마한 실력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에요. 무대 위에서는 기립박수를 받는 예술가죠. 그런데 무대 밖으로 나오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쓰는 차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영화는 묻습니다. 실력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존중인가요? 공연장에 초대해 놓고 공연이 끝나면 쫓아내는 것. 피아노 앞에선 박수를 치면서 식탁 앞에선 자리를 주지 않는 것. 그건 존중이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게 진짜 존중이라는 걸 이 영화는 한 장면 한 장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토니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영화는 토니를 가르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가 가진 편견을 설교로 깨려 하지 않죠.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편견은 조용히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진짜 변화는 강요로 오지 않는다는 것. 사람을 알게 되면 편견이 녹는다는 것. 이 영화가 전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음악입니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재즈와 클래식의 선율은 장면 장면에 완벽하게 스며들어요. 실제 돈 셜리의 음악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OST는 영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귓가에 맴도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재즈 플레이리스트를 찾아 틀게 되실 거예요. 그게 이 영화의 힘이에요. 보고 나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영화. 음악을 찾아 듣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그냥 잠시 멍하니 앉아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그린북은 완벽한 영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 복잡한 현실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보고 나서 오래 남는 영화예요. 마음이 지칠 때,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영화를 보시길 권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것. 이 영화는 그걸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보여주니까요.
1962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남자가 그린 북을 손에 들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그린 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